자, 감자나라 감자 월드컵입니다. 감자 크로켓 대 감자 튀김. 감자 크로켓은 감자 크로켓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름이 바뀌었죠. 고로케라고. 고로케상이 됐습니다. 크로켓씨가. 크로켓의 발음을 일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로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크로켓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크로켓 되게 잘 만든 음식이에요. 겉바속촉이잖아요. 겉바속촉인데 이제 보장된 겉바속촉이야. 크로켓은 이제 겉에다가 빵가루까지 입히기 때문에 겉은 무조건 바삭할 수밖에 없고 안쪽은 이제 삶은 감자를 쓰기 때문에 촉촉한 데다가 이 삶은 감자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베리에이션을 섞어가지고 뭐 햄을 넣을 때도 있고 민스드 비프, 일본에서는 이걸 또 멘치가스라 그러죠. 그걸 넣을 수도 있고 소세지랑 나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면 감자랑 소세지랑 나물 같은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샐러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크로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크로켓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상대가 좀 대진표가 안 좋네. 감자튀김은 못 이겨요. 얘는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정도예요. 4강은 그냥 손쉽게 가는. 대진 상대가 너무 안 좋다. 포테이토 피자 대 감자 샐러드. 일단 저는 그 포테이토 피자 매니아층이 있는 거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상 피자에 감자 올라가는 거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아니 굳이 왜? 페페로니라는 걸출한 녀석이 있는데 왜 감자까지 가지? 그러니까 너무 아랫단까지 내려갔어. 감자까지 왜 간 거야? 좀 이해가 안 감. 감자 샐러드. 포테이토 피자에서 감자의 역할은 되게 지분이 낮아요. 30%. 근데 감자 샐러드는 90%죠, 지분이. 오늘은 이제 감자나라 감자 월드컵인데 지분율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자 샐러드 여러분, 피자 못 이길 것 같죠? 아니요? 이 감자 샐러드만큼 무난하게 입에다가 계속 주섬주섬 주워 먹는 음식이 없어요. 물론 감자 샐러드가 감튀를 만나면 못 올라가겠지만 얘도 대진이 좋아요. 감자 샐러드. 자, 사워크림 감자구이 그리고 니꾸자가. 니꾸자가가 뭐냐면 일본식 소고기 감자 조림 요리고 안에 이렇게 면 같은 게 있는 거 곤약이고 이 니꾸자가가 약간 좀 그런 거가 있어요. 니꾸자가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약간 스테레오 타입의 무언가를 만드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사용이 되는 가정 요리의 기본 약간 이런 거거든요. 집밥의 기본. 니꾸자가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가정적이며 요리도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뭔가 이런 선입견을 마구 먹여주는 그런 대명사란 말이죠. 근데 이 니꾸자가 소고기 감자조림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소고기 감자조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이 필 때까지 감자를 푹 익혀주는 녀석이 있고 딱 치아가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단단하게 익혀주는 형태가 있는데 저는 분이 필 때까지 진하게 익혀주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런 느낌으로 먹으면 밥이 없어도 고기 감자만으로도 탄수화물이 충족돼서 이것만 거의 한 500g, 600g을 때려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워크림 감자구이. 이건 이제 그 미쿡 음식이죠. 실제로 이 미국 감자 요리 이 녀석은 너무 이제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븐에 쪄서 나온 거를 냉동으로 팝니다. 이런 걸 이렇게 팔아요.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슬로우 베이크드 포테이토를 팝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외국에서는 즐겨 먹고 여기에다가 사워크림, 베이컨, 차이브, 치즈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는 게 국민 토핑. 미국 감자 대 일본 감자의 싸움인데 이 왼쪽은 되게 포슬포슬한 게 포인트인데 왼쪽은 약간 지형적인 이점을 받았어요. 이 미국은 아이다호라는 훌륭한 감자 재배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감자들이 베이킹하거나 감튀김하거나 속이 되게 포슬포슬하게 잘 익는 감자 종이라서 종적인 수혜를 받았다. 미국 감자 못 이기거든요. 국산 감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튀김이랑 베이크 쪽으로 가면은 못 이겨요. 그냥 분질 감자가 너무나 종류도 많고 맛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파르망띠에 대 뇨끼. 파르망띠에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셰퍼드 파이 아니야 이거? 다진 고기와 으깬 감자로 만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정식. 야 이거 영국에서 훔쳐온 거 아니냐 너네? 셰퍼드 파이 아니야? 뭐가 먼저야? 셰퍼드 파이잖아 그냥. 고기에다가 감자 해서 겉에 부분 이제 바삭해서 만드는 거. 이게 양고기가 되면 이제 영국식 셰퍼드 파이고요. 소고기가 되면 파르망티에인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없네요. 구성적인 면에서 으깬 감자와 고기라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오른쪽은 뇨끼죠. 이건 이제 이탈리아의 음식이죠. 으깬 감자랑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만든 일종의 옹심이 같은 건데, 뇨끼는 이제 밀가루를 거의 안 써야 잘 만든 뇨끼예요. 근데 감자 함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양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 왜냐면 감자를 으깬 다음에 구우면 얘네가 다 분리가 되거든. 바인딩 에이전트, 섞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계란이라던가 밀가루가 없으면 얘네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밀가루를 넣는데, 밀가루 함량이 많아질수록 작업하기에는 좋아. 뇨끼를 만들기에는 좋거든. 근데 감자 맛이 점점 옅어지고 그냥 밀가루 떡처럼 돼. 그래가지고 이 비율을, 감자 분량을 최대한 높게 하고 밀가루 분량을 낮게 하는 게 잘 만든 뇨끼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일할 때도 이 뇨끼에 되게 심취한 셰프가 맨날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을 최대한 활용을 한 다음에 밀가루를 적게 써야 된다고 저를 너무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아주 맨날 뇨끼 막 100인분씩 밑에서 지하실에서 혼자 만들고 막 이러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뇨끼는 감자 요리라는 느낌보다는 파스타라는 느낌이 좀 강해져서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는 감자가 아니라 이 소스가 거의 다 받아가는 느낌? 아쉽다. 감자 옹심이 대 감자 파베네요. 옹심이는 이제 강원도의 특산물로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지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거의 한 그릇씩 먹었거든요. 약간 수제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밀가루 대신 감자로 만든 수제비라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떡 같은 거를 씹는 느낌이 좀 납니다. 감자 파베는 뭐냐면 감자를 되게 얇게 썬 거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굽는 거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치즈 소스, 치즈, 보통은 이제 그 크림에다가, 생크림에다가 세이지라고 하는 허브 같은 게 있어요. 세이지, 뭐 타임, 로즈마리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약간 좀 허브 향이 나는 크림을 만들어서 크림을 한 겹 바르고 감자를 쌓고 크림 바르고 한 겹 쌓고 크림 바르고 한 겹 싼 엄마 손 파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고소한 크림의 맛과 소금의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 짭조름한 엄마손 파이다. 파베는 가니쉬로 쓰는 데도 되게 많고 잘 만들면은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옹심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저의 일평생 옹심이 섭취량을 이미 15세 이하 때 다 먹었어요. 자, 웨지 감자 대 푸틴입니다. 사실 이거는 만든 분이 약간 좀 전투력 특정을 잘못했는데, 오른쪽은 감튀가 디폴트예요. 왼쪽은 감튀의 한 종류고요. 오른쪽은 기본 감자에다가 치즈 커드라 그래가지고, 얘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오리지널 푸틴을 만드시려면 치즈 커드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승우 아빠 옛날 그 요리 영상 보시면은 우유로 그 치즈 커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체다 치즈 커드가 원래는 맞아요. 체다 치즈도 주황색 체다 치즈가 있고 흰색 체다 치즈가 있잖아요. 색소 없이 그냥 우유로 체다 치즈를 만들면 하얗게 나오거든요. 화이트 체다 치즈. 화이트 체다 치즈를 숙성한 화이트 체다 치즈 커드가 원래 그 오리지널 푸틴에 들어가는 커드인데, 이 치즈 커드로 하면은 모짜렐라보다 훨씬 더 그 덩어리감이 있으면서 씹었을 때 약간 탄성이 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쓱 들어가면 안 되고 한번 씹었을 때 질겅 이러면서 약간 좀 탁 튀기는 느낌이 있어. 그거를 녹이면 씹었을 때 녹진하면서 안에 약간 좀 탄성이 느껴지는 그런 치즈 식감이 딱 나면서 포슬포슬한 감튀랑 이 모든 것을 녹진하게 합치시키는 그레이비 소스가 곁들여져가지고 만드는 진짜 개 미친 감자 요리인데, 살찌고 싶으시면은 푸틴을 먹으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이희태 씨도 푸틴을 먹이면 살이 쪄요. 캐나다 퀘벡 지방에서 만든 최고의 감자 요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나다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조금 지난 나라라 그 전통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캐나다 전통 음식이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맥도날드에서는 푸틴 이런 것들을 팔아요. 캐나다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한국에는 무슨 오징어 튀김 이런 거를 파는 것처럼 그 나라마다 특별 메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캐나다 맥도날드에는 푸틴이 기본 메뉴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푸틴 굉장히 훌륭한 캐나다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감자채전하고 shepherd 파이. shepherd 파이 아까 그거랑 뭐 다를 게 없죠. 얘는 이제 양고기로 만들었어요. shepherd가 이제 그 양치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양치기인데 양을 치질 않고 양을 죽였어. shepherd 파이. 이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자채전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사람 기준 감자채전 2단이고요. 없어져야 될 음식입니다. 자, 해시 브라운 대 오지 치즈 프라이. 해시 브라운, 인간이 만든 식품공학의 산물 중에 하나죠. 오지 치즈 프라이, 푸틴 아류입니다. 그냥 사라져줬으면 좋겠고요. 해시 브라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튀김 크링클 컷. 아깐 줄리안 컷이 있었는데 이제는 크링클 컷이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크링클 컷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크링클 컷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모양을 제외하고는 맛적으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웨지처럼 두꺼운 것도 아니고 슈스트링이나 줄리엔처럼 가느다란 것도 아니라 되게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이 어중간한 애들은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두꺼운 걸 먹을 거면 그냥 웨지를 먹으면 되고 얇은 걸 먹을 거면 그냥 슈스트링을 먹으면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모양이 이래가지고 약간 두꺼운 부분은 포슬포슬한 맛, 얇은 부분은 바삭한 맛으로 먹는 걸로 즐기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크링클 컷을 먹을 바에야 저는 감자채 볶음을 먹겠는데 이 감자채 볶음은 심지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푹 익힌 감자채 볶음을 좋아해요. 약간 서걱서걱한 감자채 볶음? 그거 죄악이에요. 잘 완성됐다고 본 기준으로 감자채 볶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빵 대 아코디언 감자. 아코디언 감자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도 많이 했었죠. 감자에다가 얇게 칼집을 낸 다음에 사이사이에 오일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약간 튀겨지듯 굽는, 에어프라이어 나왔을 때 굉장히 각광받던 코로나 시대의 유튜브를 견인하던 그런 컨텐츠예요. 감자빵은 이거는 그냥 저기 홍보하려고 만든 빵인데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더핀와, 그 다음 레스티. 이게 레스티가 스위스 음식인가 그렇고 더핀와는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음식인가 그렇거든요. 아까 전에 했던 그 파베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핀와는 조금 더 크림 소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파베보다는 조금 촉촉한 스타일의 약간 좀 그라탕 같은 느낌으로 크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소스가 더 많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의 파베라고 보시면 되고 레스티는 감자채 전이에요. 그냥 이제 해외 버전이에요. 감자국 대 휴게소 알감자요. 저는 어릴 때 감자국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감자국에서 살기도 했고 감자국도 많이 먹었죠. 이런 맑은 감자국 그냥 소금이랑 다시다 넣고 끓이면 그냥 맑은 감자국이 나오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계란국의 그 맛이에요. 계란국 끓일 때 보통 물에다가 다시를 넣으면 진짜 고급 계란국이고 보통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맛소금에다가 계란 풀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자국도 그렇게 진한 맛이 안 나. 북어가 같이 들어가야 좀 맛있긴 해요. 근데 저는 또 양파 들어가 있는 북어국은 안 좋아하고 감자랑 북어만 들어간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저는 국에 양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별로 맛이 없어서 프렌치 어니언 스프를 제외하고는 저는 국에다가 양파를 넣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양파가 서양에서 들어온 식재료잖아요. 스페인인가에서 들어온 식재료란 말이야. 그래서 한식에 양파를 넣는 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한식은 양파를 안 써도 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식은 그냥 파를 쓰는 게 맞아. 감자국에 양파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양파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파만 넣으면 적당히. 휴게소 알감자는 이 위에 뿌린 게 혹시 파마산 치즈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가루 파마산 치즈. 그거라면은 감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얘는 그냥 굵은 소금만 얹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제 진하게 크리스피한 겉면에 그냥 굵은 소금만 몇 개 얹어져 있으면 돼요. 이게 설탕이라고요? 휴게소 알감자에 왜 설탕을 넣어서 먹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왜 알감자에 설탕을 넣어서 먹어? 짜증나네 이거. 소금이죠? 설탕이면 지금 감자국 누를 뻔했어요. 설탕이랑 먹어야 맛있다고? 병원을 가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감자를 왜 설탕이랑 먹어? 자, 감자칩과 회오리 감자입니다. 회오리 감자는 외국인 관광객 뒤통수 치기용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오리 감자를 먹고 만족도를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먹을 바에야 감자칩 먹지. 감자 조림 대 감자전입니다. 저는 이제 감자전 사랑꾼이기 때문에 감자전에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만든 감자전. 감자전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감자를 물에 잘 씻고 껍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요. 믹서기 같은 데에 한번 돌리거나 또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강판에 가는 거예요. 강판에 갈아가지고 입자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면보에다가 싸가지고 한번 받쳐요. 그럼 밑에 물이 빠지고 위에는 감자 가른 게 나오거든요. 그 감자 가른 거랑 밑에 면보에 걸러서 나온 것 중에 위에 물을 떠내면 감자 전분이 앙금져가지고 아래쪽에 하얗게 가라앉은 게 있습니다. 그거랑 아까 위에 한 감자 가른 거를 섞어야 돼요. 그거를 섞어서 소금 간을 한 다음에 부치는 게 감자전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류예요. 이렇게 해 먹어야 감자전입니다. 알리고 포테토.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치즈 이렇게 찍찍 늘어나는 거. 여기에다 그리에르 치즈를 넣어가지고 찍찍 늘어나게 모짜렐라랑 그리에르랑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메쉬 포테이토예요. 기반은 감자, 우유, 생크림, 버터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치즈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입자 사이사이에 지방을 최대한 우겨 넣어가지고 만든 고칼로리 음식이죠. 오른쪽에 메시드 포테이토 있죠? 메시드 포테이토에다가 훨씬 더 곱게 채를 간 다음에 치즈를 넣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자떡 대 감자탕입니다. 일단 감자탕이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자탕의 저 감자는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감자는 아니에요. 이것도 그 이름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 어원을 정확하게 그 사료에 의거해가지고 정의하지 못했어. 이 뼈가 감자뼈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설이야. 확실한 거는 이 채소 감자 때문에 감자탕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추앙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자 월드컵에 감자탕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명예롭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떡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 16강입니다. 자, 푸틴 뭐라 그랬죠? 모든 감튀의 왕입니다. 모든 감튀의 신, 푸틴. 모감신이에요. 자, 알리고 대 사워크림 감자구이. 왼쪽은 귀족의 음식에 가깝고요. 오른쪽은 이제 서민의 음식에 가까운데 사실 감자라는 것 자체가 모두를 위한 음식이잖아요. 구황작물이라 그러고.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가지고 귀족들도 먹을 정도로 올려낸 음식이 있다? 간다. 해시 브라운 대 빠르망띠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해시 브라운을 이기는 음식 많지 않아요. 특히 이거 요 위에다가 케찹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죠? 뚝딱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칼로리가 300kcal에 준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도 먹으면 돼지가 되는 돼지 사료입니다. 감자 파베 대 감자떡. 쫄깃쫄깃한 감자들은 다 나가주세요. 바삭파입니다, 저는. 감자칩 대 감자전. 쫄깃쫄깃한 것 중에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감자전입니다. 아까 그 전분 처리 방식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은 아주 훌륭한 식감의 감자전이 나오는데 이것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hepherd 파이 대 휴게소 알감자. 휴게소 알감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티어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건 휴게소에서만 맛있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이랑 맞붙기 시작하면은 그냥 구운 감자예요. 알리고 대 해시 브라운. 와,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알리고를 포기하겠습니다. 해시 브라운 못 참지. 이게 넥서스지. 맥모닝은 이것 때문에 먹는 거지 사실상. 감자 샐러드 대 푸틴이네요. 네. 모든 감튀의 신에서 모든 감자의 신이 모감신이 다른 의미의 모감신이 돼가고 있는데 저는 푸틴 결승까지 올릴 겁니다. 감자전 대 감자 파베. 감자 파베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감자전한테는 안 돼요. 이거는 저의 유년기 시절에 그 지역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감자전이 이깁니다. 자, shepherd 파이 대 감자전이네요. 뭐 여러분 저의 취향을 아신다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식당을 들어갔다. 근데 사이드 메뉴에 감자전이 있다. 그냥 무조건 시킵니다. 거기가 무슨 뭐 냉면집이든 무슨 막걸리집이든 오리고기집이든 사이드에 감자전이 있다. 그냥 시킵니다. 무조건 시켜요. 이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요리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감자를 미리 갈아두면은 허렇게 변해가지고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감자전이 나와서 굽기 전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더가 들어오면 갈아야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아니면. 그래서 이 주방 이모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개념치 않습니다. 저는 시켜요. 감자전 대 푸틴이네요.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고민이 됩니다. 푸틴은 제가 18살 때 처음 먹은 거고요. 감자전은 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먹었죠. 유년기냐?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아쉬운 거는 국내에는 푸틴을 잘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는 푸틴이 망가져 있어요. 일단은 감자튀김의 질 자체가 망가져 있고요. 이 치즈 커드 대신에 원래 아까 얘기한 그 체다 치즈 커드를 써야 되는데 모짜렐라 치즈를 써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그래비 소스가 쓸데없이 공을 들여. 이거 그냥 싸구려 그래비 소스를 써야 되거든요. 파우더로 만드는. 자꾸 여기다 이상한 공을 들여. 막 토마토 소스도 쓰고 막 이래.
그래서 푸틴을 먹으려면 한국에서 맛있는 푸틴을 못 먹어. 캐나다를 가야 돼. 그래서 기회 비용이 너무 높아져. 한국에서 먹는 푸틴은 망가져 있어. 예. 이거 어차피 저 혼자 해가지고 그래요. 저 혼자 해서 감자전이 1위입니다. 감사하고요. 감자 월드컵입니다.